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을 맞아서 순항 중입니다. 수주 잭팟 소식도 있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괜찮은 성적을 내놓았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또 지금 주가는 그동안 엄청난 시세를 내고 일시 조정 중입니다만 향후 주가도 궁금하시죠?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조선업 하면 우리 엄경화 연구원님이신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슈퍼사이클이라는 이런 진단이 뭐 절대 과하지 않은가요? 진짜 괜찮은가요, 조선업 쪽에? 저희는 전혀 과하지 않다. 네. 한번 현재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수주 산업이니까 일단 수주 현황부터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주를 보실 때 보셔야 되는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수주의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수주의 양은 좀 적당한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데 2021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선가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가. 예, 네. 그래서 올해 초에 시작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계속 예. 오르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오히려 하반기 들어서 이제 좀 수주 가격은 어느 정도 정체 상태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반기에 수주 가격 상승세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그런 선가 조정은 중국의 야드들이 조금 증설을 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 부분이 나타났지만 지금 선가의 가격은 저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오른 상황이고 그 부분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 가격이 높은 상황이 되다 보니 혹시나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수주량은 그럼 좀 딸리지 않았을까라고 걱정들을 하실 텐데요. 이미 수주를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황이라 하반기에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증설을 하면서 수주량을 좀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연간 수주했던 수주량을 뭐 올해 상반기에 이미 넘어선 업체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수주 목표했던 부분을 다 100%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수주의 시황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주는 그동안 좋았는데 이렇게 좋은 수주 받으면서 왜 실적 제대로 못 내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제일 이제 우려했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특히나 23년 어닝 시즌에는 저희가 매분기 그것 때문에 피로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제 올해 상반기는 그동안 잘했던 수주로 이제 흑자 전환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3분기 실적도 아직 다 발표가 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을 보이는 일부 부품 업체가 있고 이제 계절적 비수기로 인해서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는 수주와 실적을 모두 다 갖춘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수주했던 악성 저가 물량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됐고 실적 개선세로 돌아섰다라는 분석인데 특히 이미 고부가 선박 수주로 잔고가 튼튼하게 채워졌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업계 호황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예요? 저희가 이번 사이클에서의 이 호황이 좀 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해운 업체들이 굉장히 어닝을 잘 벌면서 지금 선박업계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이 큰 화두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조선은 건설처럼 그 현장에 가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크를 잘 돌릴 수 있는 부분만큼의 수주량만 잘 받쳐준다라고 하면 이제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계속 더 많은 상황이 이어지니까 저희가 그거를 좋은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박의 친환경적인 부분을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박을 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4년 동안 매우 열심히 발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선박 중에 친환경 선박 그 전환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톤수 기준으로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지라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교체 수요 플러스 그리고 저희 신규로 또 필요한 선박에 대한 발주가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재 정도 수준의 그 조선 공급이 유지되는 한 저희는 좀 호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이제 예전에는 무슨 뭐 LNG 운반선, 뭐 유조선 이런 게 자주 보이다가 요즘 이제 상선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군요. 친환경 그걸로 바꿔야 된다. 네네. 근데 어쨌거나 그거 아까 우리 정민님께서도 물어보신 내용이지만 예전에는 우리끼리도 왜 해양 플랜트 한참 그거 할 때 전성기에 수주는 땄는데 이게
뒤로는 미치는 장사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국면은 아닌 거죠, 우리나라. 그게 또 외부 변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2014년 12월에 유가가 국제 유가가 굉장히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이전에는 뭐 유가 200불도 간다고 얘기가 예, 나왔었던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저희가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이 투자를 하는 신규 설비들의 스펙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주를 해놓고 정작 이 설비를 받는 순간 그 네. 설비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하루하루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가게 생겼었던지라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인도를 늦춰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근데 해양 플랜트는 이 일반 상선과 달리 건조하는 기간이 굉장히 긴데 그 대신 돈은 마지막에 인도할 때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업체들에게 이 해양 플랜트에 관련된 이제 딜레이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었었고요. 예. 일반 상선 같은 경우도 여전히 헤비테일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지속적으로 인도 예정인 그 기간에만 맞춰서 인도가 되는 회전율이면 사실 조선 업체들의 그런 재무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허. 해양 플랜트 자체도 요즘에 재차 이제 발주가 좀 나오려고 하는데 예전과 같은 그런 허무맹랑하게 높은 스펙의 그런 발주 물량은 사실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이쪽에 대한 설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많이 비용을 다운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게 이제 재반복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했던 HD 현대마린솔루션 지금 뭐 3분기 IR 보고서부터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 현대마린솔루션이라는 회사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아니면 현대중공업과 같이 조선업을 제조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네.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져서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배들에게 이제 친환경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약간 그런 제조가 아니라 서비스업의 형태를 가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 선박 시장의 수리 개조 시장이 이제 약간 개화가 되는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수리 개조.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매출액도 이번에 보면 거의 한 30% 가까이 증가를 한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저희가 선박 시장에서 세 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수요도 많지만 수리 개조 시장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이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약간 상징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좀 그 뭡니까 수준 낮은 질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뭐 그거 하실 분들이 계신데 옛날 생각으로 네. 대한민국의 조선업 저 뭡니까 저 2008년 금융위 오기 전에 저 동남벨트의 그 중소형 저기 조선사들까지 막 성황했던 그때 말고 굵직한 것만 생각하면 현대중공업, 네.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 네네. 이런 정도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오션 된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이 HD 현대중공업은 알겠어요. 네. 그런데 HD 현대미포도 알겠어요. HD 한국조선해양은 또 뭡니까 이거는? 여기도 배 만드는 회사 맞죠? 이 회사는 조선 사업의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조선해양은 예, 아예 이렇게 본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본체는 이 아니고. 밑에 이제 그 종속 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는 HD 현대사모. 현대사모중공업을 가지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지분율 기준으로도 이제 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도 이 한국조선해양 밑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선 사업 회사들의 영업 상황이 좋아졌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주주 환원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한국조선해양으로 일단 1차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상장사인 현대사모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와 그리고 HD 현대그룹 내에 있는 조선 사업 전체에 대한 투자를 이제 요거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이셨는데요. 그래요? 네. 뭐 제가 이거 정말 우리 엄경화 연구원 나오셨을 때 이런 모습도 보여드리네요. 저 칭찬 처음 듣습니다. 맨날 혼만 나는데. 아, 제가 언제요? 아니 근데 그리고 이거 왜 부잣집 막나들을 하는지 알만하네. 이거 HD 현대 마린 엔진. 네네. 와 이거 시세 엄청났네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올랐습니다. 뭐 조정 중입니다만 이게 지금 그 이게 엔진 만드는 데죠. 이 회사의 원래 이름은 STX LTX 중공업이었습니다. 중공. STX 이게 중공업. 딱 더 와닿죠. 이제 다가와네. 예. 그래서 이제
부잣집으로 부잣집 막내 아들. 네, 잘 약간 가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 양자 앞으로 입양된 느낌. 앞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필요로 한 선박의 박용 엔진을 이제 만드는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느낌 있게 되는 오네요. 회사입니다. 예. 근데 지금 괜찮은가 봐요, 실적. 인수가 되었고 이제 올 3분기에 처음으로 인수된 이후에 실적이 나오게 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아서 좋아질 여지가 많다라고 좀 좋아질 이해를 여지가 하시면 많다.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그룹 사명을 들어보셨겠지만 예. 예전에 소속되어 있던 그룹 자체가 지금 이제 시장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이고 그래서 STX는 기존의 캡티브 물량이 없다가 이제 현대그룹으로부터 이러한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라 지금 쉬고 있던 설비를 더 많이 돌릴 여지가 생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똑같이 이 선박용 엔진 회사가 사실 그룹 밖에 있다가 그룹으로 지금 다 편입이 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비교 회사로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이제 하나 엔진. 네. 하나 엔진. 하나 엔진은 원래도 그냥 그 하나그룹에 소속되기 이전에도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의 엔진을 주로 잘 만들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그룹 편입으로 인해서 캡티브가 조금 더 안정적인 된 상태라고 한다면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래 현대중공업 물량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다가 이제 그룹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현대중공업 물량을 이제 소화를 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놀고 있는 설비가 돌아가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폭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한화 엔진만 해도 2020년에 뭐 한 2,000원 건방 하던 게 지금 17,000원 갔다가 14,000원이면 7배. 많이 올랐습니다. 마린 엔진도 이게 지금 뭐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3,300원, 3,400원, 500원 하던 게 24,000원 갔다가 지금 19,900, 2만 이런 거 들고 있으면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몇 년 이렇게 들고 있었으면 이런 수익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근데 대박인데. 저희가 예. 영업량으로 봐도 전혀 주가 상승세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 네. 하나 엔진이 지난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 저희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수주 잔고 들고 있는 거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8천억대 정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3분기에 보니까 수주 잔고가 벌써 3조 2천까지 올라온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량이나 이런 것이 몇 배가 되는 모습을 몇 년 사이 안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친환경 선박이 되면 제일 중요한 기자재는 사실 엔진이거든요. 네. 엔진. 그리고 선박 자체가 만들어질 때 꼭 들어가야 되는 설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요 부분이 좋고 요즘에는 뭐 저런 게 좋아지고 이런 거에 부침이 없이 선박이 많이 만들어졌다. 조선업 자체가 조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필수 기자재이면서 이제 아무나 뛰어들기 어려운 좀 그런 진입 장벽이 있는 회사들은 사실 조선업체들보다 나중에 퍼포먼스가 더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기억에 남는 게 터미네이터 2에서 그 터미네이터가 그 꼬마 존 코너 보고 지금 장치되어 있는 배터리로만 갖고 200년을 갖다가 지가 작동할 수 있다 했거든요. 네. 혹시 배는 엔진 말고 배터리로 갈 수 있는 세상 안 올까요? 그런 전환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2의 대체 연료가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중에 실제로 배터리 수소 쪽은요? 수소가 가장 궁극적인 에너지에 궁극적인.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CO2가 나오지 않으려면 네. 그 연료 체계 안에 탄소가 없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돼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는 이제 수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소장님 집중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니 궁금했는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엄경화 연구원님 많이 이렇게 다른 매체에서 뵙지만도 이렇게 직접 방송은 처음이라서. 그렇죠. 예. 네. 오늘 궁금한 거 다 질문하셨는 그래요. 거죠. 예. 24일 삼성중공업 실적 발표했잖아요. 매출은 이제 전분기 대비로는 줄긴 했는데 네네. 보니까 이제 고수익 선종 비중이 늘어나서 실적이 좋았다라는 평가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3분기가 여름에 이제 너무 더우면 예. 배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더우면 집중 휴가 기간을 보통 일반적으로 갖고 거기에다가 요번에 저희 추석도 이제 9월이었었기 때문에 영업일수가 굉장히 모자라는 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일수가 한 7% 정도 줄어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보통 고정비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마진이 이제 한번 깎아지고 다시 4분기에 반등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편인데 이번에는 영업 마진이 2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를 했었고요. 4분기에 그래서 오히려 실적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이고 올해 연초에 제시했었던 그 회사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뭐 충분히 다 달성을 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라 좀 굉장히 긍정적이고 작년부터 꾸준하게 저희가 예상한 거 대비해서 약속을 지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과거에는 항상 미스가 나기를 반복을 그렇죠, 했었는데 예. 지금 2년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조선 업체들의 실적을 바라볼 때 이렇게 신뢰성을 차곡차곡 좀 쌓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엄경화 연구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조선업이 뭔가 슈퍼사이클이라고 기대할 만한 저 시대적 전환기에 접어든 것도 맞는 것 같고 네네. 실적도 나쁘지 않고 우리 뭐 조선업이야 중공업체들이야 기술적 측면에서는 예전부터 뭐 검증 받아왔고 나쁘지 않은데 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요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괜찮습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과거에 저희가 봤던 그 가장 좋았던 그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모든 업체들이 약간의 시기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다 PBR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5배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PBR로 네. 5배까지 네. 갔었다. 네, 굉장히 이제 버블이죠. 그랬죠. 제 기억에 한 그 당시 언제 한 10여 년 전에 14년 전 그때 정화조라고 한참 날아갈 때 차화정. 차화정 그리고 정화조도 그 있었어요. 이제 정유화학조선. 있었나요? 예. 정화죠. 예. 그때 HD 현대중공업이 제 기억에 한 주가 한 28만 원, 29만 원. 50만 원대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당시는 조선 업체들이 정말로 수주 잔고를 5년치를 다 그러네.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정도로 갔었고요. 아. 근데 요즘에 조선 업체들이 이제 3에서 3년 반 정도의 수주 잔고를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잔고의 길이와 조선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잔고가 나중에 회사들의 실적이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이클에는 한 3배 정도까지는 실질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조선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2024년 실적 기준으로 3배를 터치하고 나니까 더 못 올라가면서 그래요? 조정을 받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지금 수주 잔고로 25년과 26년에 대한 실적은 충분히 개런티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선방향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2분기 이후에 받았던 그 조정이 좀 이제는 다시 주가가 좀 진입하기에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까지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몇 년치 수주를 붙들고 있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한번 여쭤봤으면 싶은데 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거 2004년, 5년, 6년 짧게는 2, 3년, 길게는 3, 4년을 갔다가 그때 글로벌 달러 약세 시절에 조선업체들 진짜 수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있는 달러 없는 달러 다 팔고 한 3, 4년치 그냥 전부 선물한 매도했던 게 우리 환율 그때 900원 잠시 맞습니다. 네. 터치하는. 그러다가 이거 그냥 금융위기 오고 나니까 그때 이제 환해지 했던 중공업체들 아차 싶었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이제 환해지 관행이. 어차피 이쪽은. 저희가 해외에서 갖다 쓰는 재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자연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선물한 해지를 하는 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조선 업체들 기준으로 그때 시황이 그렇게 좋았는데 어쨌든 조선 업체들이 하도 선물한 매도를 해서 900원까지 갔었던 글쎄, 환율이 예. 지금은 엄청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1,3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그 해지를 했던 비율보다 오히려 해지를 더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1,300원대 환율이 아마 내년 내후년 매출이 나올 때 계속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유지만 대줘도 좋으니까. 유지만 대줘도 당연히 좋고 내려간다라고 해도 별로 타격받지 않을 정도로 해지를 1,300원대에 이미 많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 업체들이 수주를 이렇게 잘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한 매도를 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 저희가 22년 정도의 이제 연도가 넘어올 때는 선물한 매도 한도를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조선업에 대한 신뢰도가 하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그 투쟁과 분쟁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또 금융위기 당시에 또 트라우마가 또 떠올랐을지도 모르죠. 네. 괜히 조선업체 많이 또 했지 한도 늘려줬다가.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